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? 한 공동체가 가장 성공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은 가장 깊은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위험하고도 아주 매혹적인 역설에 관한 겁니다. 네, 돈과 명예, 모든 걸 가졌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위기. 지금부터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? 아, 이 말 정말 많이 쓰죠.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이잖아요. 여기서 가오는요, 그냥 개인의 자존심 이런 걸 넘어서요. 오늘 살펴볼 소스 자료가 지적하듯이 한 공동체를 딱 버티게 하는 어떤 집단적인 명예, 품격,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그 굳건함을 의미합니다. 말하자면 공동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척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. 만약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돈도 없고 명예도 없을 때가 아니에요. 바로 그 돈과 가오,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쥐었을 때라면 어떨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적인 질문이고요.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어떻게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위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건강을 쥐락펴락하는 힘은 과연 뭘까요? 소스 자료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복잡한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개념, 바로 가오입니다. 원래는 일본어 카오, 그러니까 얼굴의 손말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쓰이죠. 공동체의 집단적인 명예와 자존감을 뜻하는 말로요. 소스 자료는 이걸 두고 공동체의 선한 의지와 합리적 이성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종의 도덕적 나침판이자 버팀목인 셈이죠. 그리고 이 가오의 완전 정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. 바로 물의 배입니다. 글자 그대로 가오가 없는, 그러니까 염치를 모르는 집단을 말하는 거죠. 이들은 공동체의 안녕이나 원칙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.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력. 소스 자료는 바로 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. 나락은 가장 화려한 파티의 끝에서 시작된다. 와, 이 문장 하나가 저자의 이론을 그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정말 강렬한 비유죠. 그러니까 공동체가 번영하고 부를 쌓아 올리는 그 성공의 순간, 다시 말해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릴 때 바로 그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물의 배들이 슬금슬금 몰려든다는 겁니다. 성공이 역설적으로 파멸의 씨앗을 끌어들이는 셈이 되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이 물의 배들은 도대체 어떻게 멀쩡해 보이던 공동체를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걸까요? 소스 잔로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생물학적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. 겉으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소스 자료는 공동체를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,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비유합니다. 우리 장 속에 있는 수많은 균들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회 역시 다양한 세력들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한다는 거죠. 어때요? 정말 탁월한 비유 아닌가요? 자,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균형이 잡힌 상태입니다.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 같은 유익한 세력이 한 30% 정도 있고요. 또 해로운 균 같은 유해한 세력이 똑같이 30% 정도 있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나머지 40%를 차지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. 소스 자료는 이들을 눈치꾼균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말 그대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딱 상황을 지켜보다가 힘이 더 세 보이는 쪽으로 순식간에 확 달라붙는 그런 속성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는 무슨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저자의 비유에 따르면 딱 1%, 정말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변화만으로도 대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단 1%입니다. 그 결과는 정말 극적입니다. 유익한 세력이 단 1%가 줄어서 29%가 되고 유해한 세력이 1% 늘어서 31%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. 40%나 되던 기회주의자들이 한순간에 유해한 세력 편으로 싹 돌아섭니다.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29% 대 71%, 공동체의 균형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.
자, 지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이론을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추상적인 모델을 저자가 현실 세계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. 과연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대체 언제일까요? 여기서 소스 자료의 핵심 역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. 두 가지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한쪽은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서 힘들어요.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더 잘 아는 국가가 있습니다. 다른 한쪽은 돈과 국격, 즉 가오를 모두 가진 아주 번영하는 국가입니다.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두 번째 상태,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내부의 무례배들과 외부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소스 자료는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2025년 초 한국의 상황을 제시합니다. 당시 한국은 경제적인 성공과 함께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죠. 한마디로 돈과 가오를 모두 가진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세대, 지역, 빈부, 성별 갈등 같은 아주 깊은 사회적 균열들이 있었죠.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무레배 집단이 이 성공의 단물을 노리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이 균열들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공동체의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열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소스 자료에 나타난 저자의 분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저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비유를 꺼내드는데요. 바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. 저자는 말합니다. 기존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전지구적인 불안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활짝 열려버렸다고요?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자를 닫으려는 의지조차 없는 이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위험한 뉴노멀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긴급하고도 성찰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판도라의 상자에서 온갖 재앙이 다 쏟아져 나온 뒤에도 그 안에 마지막 선물이 하나 남아있었다는 신화,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? 바로 그 마지막 선물이 상자 밖으로 완전히 달아나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이 상자를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? 그 마지막 선물은 바로 희망입니다. 공동체가 아무리 큰 위기에 부딪혔더라도 이 희망마저 사라지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. 소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.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건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.